안녕하세요. 부동산 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7월 일본 대지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7월이 오니 한 가지 경고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 대지진 가능성. 매년 반복되는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번엔 그 경고의 강도와 근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를 강타했던 동일본 대지진은 리히터 규모 9.0 지진 발생 후 몰려온 거대한 해일은 수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후쿠시마 원전까지 무너뜨리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죠. 그 이후 14년이 지났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불안한 판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 판 위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만약 2025년 7월 일본에서 다시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냥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정확한 근거, 과거의 사례, 개요, 가능성, 부동산 심리에 대한 영향,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전략까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일본 7월 대지진의 진원지와 개요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YTN 기사 내용 일부입니다. 일본 7월 대지진 예언 현실화될까? 심상치 않은 증상 나타나. YTN 2025년 6월 29일 13시 19분 올해 7월 일본 대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예견해서 재앙설의 시발점이 된 일본 만화입니다. 1999년 최초 발간된 내가 본 미래의 작가는 다츠키 료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꾼 예지몽을 토대로 만화를 그려나간 줄거리가 특징인데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발생 시점을 정확히 예언한 듯한 장면이 재조명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완전판에서 2025년 7월 5일 일본 대지진을 또 한 차례 예고한 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만화에서 예언한 대지진 지역은 실제 일본에서 100년 주기 대지진이 수십 년 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하는 곳입니다. 바로 난카이 해곡으로 일본 남서쪽으로 길게 뻗은 해저 협곡입니다. 필리핀판이 일본판 밑으로 파고들며 세 개의 단층이 900km 길이의 거대 협곡을 이루는데 100에서 150년 주기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8월엔 난카이 해곡 끝부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대지진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예지몽 만화에서 묘사한 바다 지진 지역은 협곡 최남단 남동쪽 부근 해역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남쪽 가고시마현 인근 바다 진앙지에서 사흘 동안 규모 4 이상의 지진이 무려 20차례 이상 일어난 만큼 만화 속 대지진설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진설과 상관없이 과거부터 난카이는 대지진 우려 지역이라 최근 연이은 지진으로 미뤄볼 때 당장 강진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다음은 서울경제뉴스의 일부입니다. 1. 대지진 예고한 도카라의 법칙 현실로 나흘째 300회 넘게 흔들 2025년 6월 24일 10시 38분 서울경제 일본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 해상에서 나흘째 300회 넘는 군발 지진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일본 기상청 지진정보 일람에 따르면 일본 도카라 열도 근해에서 군발 지진, 즉 좁은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지진군이 지난 21일부터 계속 발생, 이날 오전 9시 기준 총 314회 관측됐다. 전날 오후 23시 40분께는 매그니튜드 지진 규모 5.0, 다음날 새벽 2시 29분께는 매그니튜드 4.9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 22일 17시께는 이번 군발 지진의 최대 규모인 5.2의 지진이 관측되기도 했다. 일본 기상청 기준으로 지진 규모가 4를 넘으면 실내 액체가 넘치고 고정되지 않은 가구가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 분류된다. 도카라 열도는 일본 가고시마현 남단에 위치해 있으며 제주도와 약 400km 정도 인접해 있다. 이곳에서의 군발 지진은 지난 2023년 9월 이후 약 1년 반 만의 지진 활동이다. 일본 기상청은 도카라 열도상의 지진에 관해 유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두 번째, 일본 대지진 가능성입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지진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하죠. 4개의 지각판이 만나는 경계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태평양판, 필리핀판, 유라시아판, 북미판. 이 4개의 거대한 판이 일본 열도 아래서 충돌하고 움직이며
상시적으로 지진 에너지를 쌓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4월부터 일본 해역에서는 규모 4에서 6의 지진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지질학자들 사이에서는 2025년 여름 특히 7월을 고비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과거 큰 지진의 계절성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 1995년 고베 대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모두 기온이 오르고 지반이 이완되는 계절, 봄과 여름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이죠. 에고처럼 2025년 7월에 일본 남동부 태평양 해역 도카이 지역에서 리히터 규모 8.5의 대지진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수십 미터에 달하는 해일이 도쿄만 일대를 덮치고 산업 인프라와 일부 원전의 냉각 장치가 손상되며 방사능 위험이 다시 확산합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되면 한국은 안전할까요? 세 번째, 일본 대지진이 한국에 미치는 5가지 파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해일의 위험성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가 동해안을 직접 덮치진 않았지만 해수면 상승과 조위 변화가 동해안 전체에 영향을 줬습니다. 이번에 만약 도카이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형상 쓰나미가 동해를 통해 포항, 울진, 강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도 있습니다. 둘째, 한반도의 지진 연쇄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 안정적인 지각판 위에 있다고 하지만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을 보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본 대지진이 한반도 동부 지층에 압력을 전이시켜 지진 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질학적 경고도 있습니다. 셋째, 경제 충격입니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자 한국의 2대 무역 파트너입니다. 대지진으로 인해 공급망이 흔들리면 자동차, 반도체, 전자부품 등 주요 산업이 일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 기업의 실적, 증시, 환율,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소비 심리와 투자 심리까지 한국 경제 전반에 직격탄을 줄 수 있죠. 넷째, 부동산 심리의 급격한 위축 또는 반사이익 현상입니다. 지진이라는 거대한 리스크가 체감되면 해안권 부동산, 고층 건물, 내진 설계 미비 지역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수도권 내륙이나 내진 기준이 높은 신축 아파트로 수요가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건축물 안전에 대한 재조명입니다. 1990년대 이전 건물은 내진 설계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최근 신축 중에도 내진 등급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 정부는 건축법 개정, 안전기준 강화, 심지어 특정 지역 재건축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네 번째, 한국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직격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항, 울산, 강릉, 동해, 삼척, 심지어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처럼 해안과 가까운 고층 주거단지는 안전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죠. 부산 부동산은 지금도 바닷가 뷰에 프리미엄이 붙고 있지만 만약 지진 위험이 가시화되면 부산 내륙 지역, 예를 들면 서면, 동래구, 사상구 쪽으로 수요가 분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도권은 상대적 안전 마케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판교, 광교, 분당 같은 내륙 신도시의 신축 단지들은 내진 설계, 교육 환경, IT 중심 산업과 함께 안전 프리미엄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세종, 대전, 청주 같은 중부 내륙 지역은 안전성 면에서 더 주목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전에서 먼 지역, 해안선에서 떨어진 지역, 내진 설계 기준이 높은 신도시일수록 투자자와 실수요자에게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일본인 투자자들의 한국 진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국 부동산의 위험도가 높아지면 부동산 안전지대이자 안정적인 수익처인 한국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의 전략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보유 자산을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당신의 부동산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어 있나요? 몇 년도에 지어진 건물인가요? 해안과의 거리는? 지하에 중요한 시설이 있진 않나요? 내진 설계 기준은 2005년 이후 강화됐고 2017년 이후 신축 건물은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 이후 신축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신축과 구축의 구분, 단지별 내진 등급 확인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안가 뷰가 프리미엄인 시대는 이미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륙 안전지대와 내진 설계는 물론이고 도시 기반과 교통망이 결합된 곳이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 집을 살 계획이라면 지진 리스크를 고려한 도시 내 이중 안전망이 있는 곳을 추천합니다. 집안이 단단한 지역, 인구가 밀집돼 있지 않은 지역, 재난 시 이동 가능한 교통망이 갖춰진 지역입니다. 여섯 번째, 전문가 분석과 정부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지진 대응 도시 계획을 일부 수정 중입니다. 특히 원전 인근, 해안선, 대도시 밀집 지역에 대한 지진 시나리오별 대응 로드맵을 만들고 있으며 주요 공공건물, 교육시설, 병원 등의 내진 보강 작업을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지진 내성 등급을 표시하는 부동산 정보 제공 플랫폼의 수요가 늘고 있고 건설사들은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 내진 구조, 모듈화 설계, 집안 강도 분석 등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대지진은 위기인가, 기회인가? 2025년 7월에 대지진이 꼭 발생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건 언제의 문제이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진 발생은 확실하다는 의미겠죠. 한국 역시 이제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부동산 투자와 실거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단순히 해안뷰나 분양가 상승만을 따지기보다는 집안 내진 설계, 지진 대응 인프라, 재난 시 회복 가능성까지 포함된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조금 더 안전한 투자, 그리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일본 대지진설에 대해서 개요, 가능성, 파장, 정책 등 여러 가지 방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